간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어제 장은 역시나 다우 산업을 제외하고 보합권 마무리.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약간의 상승. 그리고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재 나스닥은 또 음봉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좋지 않은 흐름이네요. 공포지수 66이죠. 푸드앤크로션 0.72. 제가 저번 주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확률은 크지 않지만 푸드앤크로션이 0.6대로 다시 내려온다면 공포지수가 극도의 탐욕 구간이 아니더라도 나스닥을 약간의 분할 매도 실시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이. 그 이유는 증시가 너무 피로합니다. 고점을 너무 많이 두드림에 반해서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힘이 점점 약해진다는 거죠. US100, CFD, 나스닥 지수 고점을 계속 두드리고 있어요. 이거 미친듯이 진짜 두드리고 있네. 근데 뚫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힘에 부처하고 있는 거죠. 일시적인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은 흐름입니다. 물론 뚫어주면 더 가는 거죠. 환율주가 있습니다. 바로 환율도 문제입니다. 환율이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주고 있으면서 상승하고 있죠. 환율이 올라가면 달러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증시에는 그다지 호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WTI 국제유가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1%, 2% 오른다는 것은 상당한 상승이에요. 국제유가가 주식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물가와 직접적인 연관을 줄 수 있는 지표입니다. 저는 이것을 캐치하고 저번 주에 국장의 그 호들갑스럽게 오르는 종목 있죠. 바로 흥구석유.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저는 저번 주에 이 흥구석유를 WTI 국제유가를 체크하면서 매복을 실시하였고요. 이 부근에서 매복을 실시했죠. 그리고 오늘 급등하는 것을 확인하고 매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유가가 계속적으로 오르니까 물량을 털린 거죠. 하지만 단타로 접근했기 때문에 단타답게 매도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후회밖에 없습니다. 국장의 단타 종목은 계속 나오고 저는 국장을 단타로 접근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단타 종목을 발굴하고 추적하여 승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일단 쌍봉을 만들어준 후 내리고 있는 형국이죠. 그리고 21선을 이탈하면 안 되는데 21선에서 계속 이탈하려고 폼을 잡고 있죠. 주식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쌍봉 후 돌파 못하면 나락. 그리고 쌍바닥 후 지지하면은 지옥에서도 매수한다는 쌍바닥 후 지지하는 흐름. 지옥에서도 매도한다는 쌍봉 후 나락이면 무조건 튀어야죠. 하지만 현재 21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나락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21선을 지지해준다면 약간의 또 상승으로 턴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1선을 이탈하게 되면 엔비디아조차도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TQQ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2월 말부터 이거는 계속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계속 횡보해요. 힘이 딸리고 있다는 거죠. 상승 추세가 힘이 빠지고 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어온 이 상승 추세선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이 밑으로 내려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3월 중순경부터 밑으로 한번 내려오더니 강하게 돌파했지만 다시 밑으로 내려온 모습. 상승 추세가 상당히 약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속슬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가 상당히 밑에 있었습니다. 밑에 있었고 엄청난 급등 후 큰 조정 그리고 다시 상승 추세가 아직 밑에 있다고요. 때문에 현재로선 TQQQ보다 오히려 속슬이 더 투자하기가 좋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요. 일단 21선 위에 올라와져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물론 윗꼬리를 상당히 달았긴 했지만 일단 현재 풀이장 상황에서도 21선 위에 있다. 증시의 종목이 오르는 첫 번째 요건인 21선 위에 아직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도망갈 타이밍이 아니다. 불주도 21선 위에 있기는 한데 역시 TQQ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재미없는 흐름. 불주는 노예. 하지만 나는 노예를 고용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단기적인 상승 고점을 이은 검정색 선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죠. 여기서도 저항을 맞고 내려가고 여기서도 저항을 맞고 내려가고는 있으나 이제 이 내려가는 추세선과 초장기 삼각 수렴의 중간값인 이 평행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방향을 또 한번 결정하겠죠. 이 내려오고 있는 추세선을 돌파하면은 테슬라는 단기적으로 일목균형표 상단인 이 부분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그것은 이 추세선을 돌파했을 경우죠. 돌파 못하면 계속적으로 타고 내리겠죠. 테슬라는 저의 계좌와 여러분의 계좌에 있지만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홀딩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도대체 뭘 하는지 뭐라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네요. 테슬라. 쇼스의 보조지표 SQQQ 같은 경우는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터치했죠.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나 속스 S 같은 경우는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계속적으로 터치하지도 못하고 내리고 있죠. 스토캐스틱의 과매도권을 형성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속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항상 롱을 투자했음에도 숏의 보조지표와 숏의 차트를 항상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연세, 일간수매수, TMF 이런 거 사지 마세요. 금리도 예측을 못하는데 무슨 TMF를 삽니까? TMF를 지금 살 때는 아니고 오늘 살 때는 당연히 아닙니다. QQQ 2위고요. 시장 참여자들이 더 이상 3배는 메리트가 없다. 1배로 가자.
1배로 가서 장투하겠다라는 마인드로 QQQ를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BTX, 코인일 급격하게 올라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키움전선 항상 반대로 하더라고요. 코인의 공포지수 79고요. 오늘 아침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는 의미 없는 숫자 79요. 코인일의 차트 현재 프리장 기준으로 65불 정도에 형성되고 있네요. 지난 2월부터 계속적으로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는 이 빨간색 상승 추세선을 터치했습니다. 여기도 터치하고서 다시 상승을 이뤄냈죠. 여기서도 터치를 하고서 다시 상승을 이뤄낼지 말지는 뭐 알 수는 없으나 일단 프리장 기준으로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하고 있습니다. MSTR도 마찬가지고요. 상승 추세선을 터치했습니다. 지난 2월 말부터 한 번도 깬 적이 없는 이 검정색 상승 추세선 터치하고 말았네요. 1년 내내 계속 오르는 종목은 없죠. 그리고 1년 내내 계속 내리는 종목도 없습니다. UDT의 종목이긴 한데 흐름은 좀 아쉬운 흐름. 21선을 이탈하면 안 되는데 현재 이탈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횡보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4시간 봉인데 4시간 봉도 길게 보면은 좀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목균형표를 4시간 봉으로 이탈해줬단 말이죠. 여기서도 일목균형표를 이탈해주고 다시 상승하는 척 하다가 다시 끝까지 내리는 모습. 지지선은 검정색 첫 번째 선, 검정색 두 번째 선, 지지선까지는 아직 멀다. 더 내리면 추매하면 되고요. 이더리움은 검정색 추세선까지 밀리는 모습.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파란색 상승 추세선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각오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밀리면은 추매하면 되죠. 더 시죠. 유튜브 구독자 방에는 사람이 조금 늘었네요. 274명 입장해 주셨고요. 서현 파파튜브님 시저스 유니티에 재가입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제가 이상한 거를 하나 발견했어요. 카카오톡에 더 시즈를 제가 한번 쳐봤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올린 영상에 썸네일을 올려놓고 마치 자기가 더 시저인 척을 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친구는 물론 5명밖에 없지만 사칭을 하려면 좀 유명한 사람을 하든가 왜 저를 사칭하는 거죠? 좀 이해는 안 되네요. 여러분과 단기적이지 않은 지속적인 수입을 추구하고자 하는 채널입니다. 이것까지 베꼈네요. 아주 그냥 다 베꼈는데 어쨌든 이거는 제가 아니라는 사실, 저의 방은 이거라는 사실, 이 더 시저가 있는 이 화면, 이게 제 방이에요. 이 방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피해 입으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드에 따라서 저희 멤버십을 가입해 주시면 언제든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한번 윈윈하는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인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밀물 썰물과 같다. 붙잡으려 해도 떠날 사람은 떠나게 되어 있고 돌아올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돌아오게 되어 있다. 자연의 이치처럼 사람 관계도 그런 것 같다. 떠날 사람은 떠나고 돌아올 사람은 돌아오는, 결국 남게 되는 사람만 남게 되는 감성열차고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붙잡으려 해도 갈 주식은 갑니다. 그것은 바로 어나우 나스닥이고요. 언젠가는 갑니다. 내려와도 갑니다. 무조건 전고점을 돌파해왔던 지난 100년의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요. 사람은 떠나도 최근 제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꼭 필요한 인간관계만 유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떠날 사람은 떠나도 됩니다. 저에겐 나스닥과 저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